법무부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통합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평화당의 3당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3당 협의체도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뉴스엔 쓴소리 단소리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인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함께 보수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월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수석 부대표 회동이 진행이 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 명칭을 두고도 양당의 입장차가 큽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특위 위원 정수 배분에는 합의했지만 특위 명칭을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특위 이름에 발병 지역인 우한을 넣자는 한국당 요구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할 국제적 혹은 세계적인 이런 책임 부분에서 우리는 한 번쯤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 지리적 위치나 사람 이름, 그리고 문화, 직업, 동물 등이 포함된 용어를 배제하도록 국제 규범을 만들었고 이 규범을 국제사회가 지켜오고 있고 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임시국회 안건과 일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주 회동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 확진자만 벌써 20여 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신종 코로나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명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자칫 신종 코로나 대응이 늦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미투 논란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후보 검증 소위에 이어 오후 3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후보 자격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바로 결정 연기였습니다. 정 전 의원 민주당 당사 근처 커피숍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 전 의원은 공천 신청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당 예비 후보 자격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 강서갑으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공관위가 회의를 열어 직접 정 전 의원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게 된 건데요. 민주당 분위기는 정 전 의원 총선 출마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바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미투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전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관련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총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우려에 출마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방금 정 전 의원 접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또 적격 여부 판정을 못했군요. 보수통합의 핵심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치느냐에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이번 주 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당 통합의 진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보수통합의 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회동에 맞춰졌습니다. 이번 주 내로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양측이 밝혀왔는데 아직 회동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 한국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통합신당 지도부를 꾸리는 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란 판단입니다. 하지만 새보수당 측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체질 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보수당 내부 분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새 보수당 의원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유 위원장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새 보수당 책임 대표도 양당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뒤 보름 가까이 지났다면서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 보수당 내에서 통합 논의가 늦어질 경우 혁통이 신당으로 이탈하는 의원들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통합추진위는 오는 20일까지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현주 대표, 국민소리당 장기표 창당준비위원장과 박형준 혁통위원장, 새보수당 몫으로 정병국 의원을 내정해놨습니다. 신당명으로는 통합신당과 국민통합신당, 우리의 행복당 등이 논의되고 있고 당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보수통합이 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성사 여부와 참여 범위가 관심입니다. 공은 다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호남 기반 3당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3지대 통합이 성사될 경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3당 통합 추진 발언에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이제 다당제 시대에 걸맞는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갈 유력한 제3의 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3당 통합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이 우선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신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3당 통합선언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3당 통합 논의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이 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통합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손학규, 정동영 대표가 통합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늦어도 정당 보조금 지급 시점인 15일 전에는 통합 선언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3당 통합이 제3지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통합이 성사돼도 호남당으로의 회기에 그쳐 국민의당 시절과 다를 게 없고 간판급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간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공동선대위가 꾸려질 경우 리더십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청년 인재 영입 등 외연 확장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남 기반의 3당이 총선을 앞두고 통합에 나선 건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입장도 없고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속내는 아마 4+1 협의체에서 논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조혜주가 장악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손을 빌어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홍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보죠.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던데 출마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스로 한 정계 은퇴 선언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예. 네, 다만 임 전 실장이 정강정책 연설에 나서기도 했고 또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선거에 나서지 않는 대신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 유세 지원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권역별, 지역별 한 곳에 뭐 거론되기도 하던데 그 네, 역할은 혹시 맞습니다. 할지 모르겠군요.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뭐 출마 요청하는 걸로 알려졌던데 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충북 음성 출신인 점을 감안해서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전략공천지역 출마를 요청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묵묵부답입니다. 김 전 장관 재작년 퇴임 후 모든 제의를 사양하고 조용히 지내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는데 이 성찰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엔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영입을 시도했었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관료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시도를 했었군요. 네. 네, 또 어제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당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있던 자리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면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준비하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전북 군산에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 투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 논란의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미투 논란의 원정권 씨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당에서도 총선 악재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났었는데 만약 공천이 이루어지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예. 또 새 보수당은 최 전 총장 투입설에 민주당의 후보 검증에 도덕과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이처럼 야당이 총선 공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최 전 총장이 투입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점만 있는 후보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출마지가 대체 어디냐, 이것도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공관위도 어제도 결정을 못 내렸죠. 네. 결국 황 대표 종로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점점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네.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공관위 내에서도 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위원장이 종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 공관위 회의가 황교안 일병구하기 회의 같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황 대표 즉각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황 대표의 출마 여부 내일 공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합 논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통위의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창당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이번 주 내로 만나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아직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이 당대당 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한 이 두 사람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쯤에는 이 두 사람이 회동이 성사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태경 공동대표는 양당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지 보름이 지났다며 두 사람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다음 주엔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통합신당의 당명과 관련해선 통준위에서 여론조사나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혁신통합당이나 통합신당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호남계 정당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 간의 통합이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빠르면 다음 주에는 통합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우선 3당 모두 통합에 이견이 없고요. 또
또 당장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정당 보조금이 오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1분기가 2월 15일에 지급이 되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이 날짜를 지금 많은 정치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3당 합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총선 전에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바른미래당은 당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추위원장에는 4선의 박주선 의원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영 기자, 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 단독 공천 신청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 인재 영입이 아주 취약하다고요? 네, 이게 당내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의 지역구 공모 신청자 475명 중에 30대 후보는 9명, 20대 후보는 1명도 없거든요. 인재 구호가 청년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네, 그런데 이번에 청년 후보가 전체 2%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예. 민주당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의 시스템 공천이 오히려 현역 보호 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고 공천 심사에서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가 실패하고 전체 유권자의 36%에 달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젊은 정당과 인적 쇄신을 이루려면 청년 공천 비율을 늘리고 비례와 전략 공천 지역에 2030 청년을 30%씩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약진을 기대해야 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여성의 경우에도 예.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지역구 222곳에 222곳 중에 21곳에만 여성 후보를 공천했는데 비율로 보면 9.5%. 이번에는 30%를 목표로 내세웠죠?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30%에 한참 못 미쳤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238개 지역구에 대한 여성 공천 신청자는 62명에 불과합니다. 62명 모두 공천을 준다 해도 26%, 결국 30% 목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예. 62명 중 10명은 단독 공모 지역이라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경선 지역에서 최소 13명 이상의 여성 후보가 이겨야 여성 공천 10%를 겨우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 진출의 문제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었죠. 민주당보다 적은 13명의 여성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비율로는 5.3%에 그쳤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현재 20대 국회 여성 의원 수는 52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7%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인적 쇄신과 여성 공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은 늘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목표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이네요. 민주당이 오늘 또 인재 영입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 그냥 외부 영입이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명의 인사를 영입했죠. 네, 2명 모두 경제 전문가인데요. 17번째 주인공은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입니다. 홍 전 사장은 우리나라 1세대 증권맨 출신으로 공채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오른 증권과 성공신화의 주역인데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등 실물경제 예측과 분석에 능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 전 사장은 과거 경제성장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고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18번째 인사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입니다. 예. 이 전 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러시아통으로 유라시아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해선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민주당은 이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 신북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를 이루고 신북방 정책을 성공시켜 국민 모두의 성공, 한국 경제의 성공을 이뤄내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한국당은 총선 공약을 발표를 했네요. 국민 안전 공약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또 교통 안전 관련 공약들인데요. 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을 인상하고 소방 장비 교체 예산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5,000개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셉테드죠. 이 밖에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상황인지라 안전 관련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희현, 홍혜진 기자였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1대 총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선거 종합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 관리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종합상황실은 주 야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해 각 시도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당내 경선과 정책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함 호송 사고 등 긴급 사안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같은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SNS 모니터링 등 사이버 단속을 집중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분류기와 개수기 등 투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선거 장비 시연도 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14개 팀 70여 명으로 구성되며 총선이 치러지는 4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에 그리고 4월 15일에는 선거 당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선거 관리 체계가 출범했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이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소장을 숨기는 것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지적했고 평화당도 추 장관은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감염과 병원 감염, 중국의 제3국 유입 등을 통한 확산을 우려하고 방역당국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비상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오고 있습니다. 시급히 국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등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건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6일 정치면에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돋아나는 죽순이란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 많이 생겨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로 우후 죽순이죠.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우후 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고 일어나면 생긴다는 신당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해처 모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들의 당명에 신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명 변경을 논의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통합신당으로 잠정 확정하고 안을 올렸지만 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당명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실용적 중도정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도 정식 당명을 안철수 신당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선까지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선거 뒤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당명을 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치인 이름 전체가 당명에 들어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중앙선관위에 이 당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한신당이 이미 원내에서 활동 중이고요. 원외지만 강경 보수 노선의 애국당도 이름을 국민참여신당으로 변경해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당명을 바꾸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명을 확정짓기 이전에 새로운 정당이라는 의미의 신당으로 주로 사용이 됐을 뿐 요즘처럼 고유명사로 정식 당명에 신당이란 단어가 사용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한국당이 통합신당으로 바꿀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찾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공소장이 정권 몰락의 예언서라도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공소장,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기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대상은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원문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정한 법무부입니다.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 규정을 내세웠지만 첫 적용 사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서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자를 대신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공개했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당인 민주당도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훈령인 성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전국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출마 지역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 공관위가 어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의 격론이 오가면서 최종 결정이 연기되자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였다라는 내부 비판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을 한 인물은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인데요. 이 부위원장은 어제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서 공관위가 황 대표를 종로에 불출마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을 전하면서 황 대표를 종로보다 더한 험지로 보낼 거라는데 종로보다 더한 곳이 어디 있나? 종로 출마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번 회의는 황교안 일병 구약이었다고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오늘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원이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또 출마 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당의 승리와 보수통합에 도움이 되는 대로 심의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일단 내일 예정된 회의에서 황 대표를 비롯해 대표급 인사의 출마지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강조해온 황 대표가 과연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당명 변경도 추진하고 또 통합신당 준비도 출범하고요. 보수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과 혁신통합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당 의총과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이신 송원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 당명 변경 문제 며칠 전에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신당 이런 쪽으로 기우는 것 같더니 오늘도 결론이 안 났나 보죠? 결론이 안 난 것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통합신당에 대한 그 당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마음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중도 보수를 전체 아우르는 어떤 그런 대통합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우리 새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진 4.0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제 각 시민 사회 단체들이 있으니까 예. 다양한 어떤 컬러들을 우리가 전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신당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 준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 그쪽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절차로 봐서는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이제 통합신당에 그야말로 출범하면은 거기서 네. 공식화시켜서 결정한 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이 총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정당명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온 걸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안들이 나왔고 언제쯤 확정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의총을 하고 좀 발표하고 좀 말미에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먼저 좀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이 직접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 홍보본부장 김찬형 홍보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대가 국민들이 개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나의 행복을 가장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또 많은 의원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 아니냐 해서 자유를 넣자 또 미래 세대를 위하는 그런 취지에서 미래를 넣자 또 혁신을 강조하자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게 단순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다가 우리 당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준비위원회에서의 통합 논의하고 맞물려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로고하고 붉은색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붉은색으로 바꿀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거 국민들의 반응도 그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보니까 붉은색에다가 분홍색도 나오고 있는데 당 상징색 바꾸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언급은 되었습니다만은 앞서 당명이 이제 핵심적인 논의 과제였고요. 이 부분도 내용은 있었는데 별로 크게 많이 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이제 통합 신당 만들면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나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꾼 것이 상당히 이제 파격이었다 하는 점이 맞는데. 그랬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수년간 빨간색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선거를 많이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색깔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느 정도 긍정 효과가 있을까, 또 부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님들도 주변에는 있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로 논의는 많이 안 되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네, 보수 통합을 추진 중인 혁통위에서는 오늘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늘 첫 회의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첫 회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견례를 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통합 추진의 통추위 단계에서 참석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논의와 협의와 합의된 내용들에 대한 약간의 설명 내지는 점검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논의할 사항이 핵심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짚어본 사항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통합을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하거든요, 시일이. 그래서 시일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조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있었고, 예. 또 이게 정당 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액션에 들어갈 때는 정당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과 새보수당과 전진 4.0이 있는데, 이 당 간에는 합당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임기구를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추진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1일 날 통합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통합의 당사자인 한국당과 새보수당 단판회동 같은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새보수당의 정병국 의원, 오늘 회의도 참여하지 못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 끌어갈 겁니까? 언제까지 결단을 내릴 겁니까? 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속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준비위원회에서 했고요. 새보수당 측에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정병국 의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의견도 아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정해졌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속히 이 통합 열차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새보수당에서 빨리 공동위원장이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이번 주 말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방향은 가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 박영준 우리 통합준비위원회 통합신당 공동대표장이 됐죠. 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말을 했어요. 20일까지 신당을 출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새보수당이 이번 당대당 통합에 어떻게 할 건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고, 나머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속히 결정을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정치 원료들의 조언과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뉴스엔 쓴소리 단소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이자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재호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입니다. 그 지난해 연말 보수 진영 인사 500여 명이 예. 참석한 국민통합연대였죠. 예.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혁신과 통합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어떤 분들이 모였습니까? 우리 국민통합연대가 결성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진보 정권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보수가 국민들 속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 하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이렇게 갈갈이 분열돼 있어 갖고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을 시켰고요. 대개 거기 공동 대표로는 5분이 계시는데 주로 송복 전 연세대 교수님, 그다음에 권영빈 전 중앙일보 그 사장 겸 주필하시는 분, 이문열 작가, 그다음 김진홍 목사, 그다음에 최병국 전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5분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한 30여 분의 원로 자문단이 있는데 주로 정권의 보수 정권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 어떤 분들 있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40여 명 국회의원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중앙위원, 집행위원 이렇게 해서 한 500여 명이 뭐 보수 쪽 인사들이 총 집계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책은 국민통합연대였는데 핵심은 보수 세력 좀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정치를 만들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였다. 건강한 정치를 만들려면 건강한 보수가 이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혁신통합수신위원회가 오늘 통합신당 그렇습니다.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뭐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겨우겨우 끌고 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그동안에 약간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그런 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통합연대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만들고 그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까지 끌고 왔는데 제일 이제 관건은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저희들이 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통합을 해갖고 이제 한 목소리로 참여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보수당하고 한국당이 이제 찌그럭찌그럭 하는 바람에 보수당이 오늘 같은 그 통합준비위원회는 원래 정병국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또 보수당 쪽에서 공식 발표가 우리 당의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여를 못 해버렸죠. 그래서 보수당 쪽에서는 참여를 통합신당 준비위에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참여를 안 하고 새로 들어서는 통합신당과 선거연대를 하려고 할는지 그건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보수당과의 관계가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 보수당 전체와의 관계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복판에 유승민 의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보수당의 현역 의원이 8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회의에서 보고받기는 8명 중에 4명 국회의원은 통합신당으로 가자는 거고 또 4명 국회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4명 선거연대나 뭐 이런 걸로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그 8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반반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겉으로 표명은 그렇게 하지만은 통합 과정에서의 지분 배분이라든가 이런 물밑 뭐 싸움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제가 알 수도 없는 거지만은 또 알아도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방송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저희들이 이제 이 국민통합연대를 만드는 것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3일 동안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국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열기가 문 정권이 잘못하는 건부터 잘못하다 치고, 그러나 야당도 보수의 중도 보수 야당도 뭔가 새로움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당이 같이 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봤는데 예. 보수당 생각은 뭐 그게 아니라 조금 일부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수당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4명은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보수당을 탈당하고 통합신당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보수당 자체가 통합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수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최악의 경우죠. 예. 유승민 의원은 통합신당이 꾸려지더라도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한국당 체제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건데 한국당 상임 고문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네. 뭐 유승민 의원 말이 뭐 다 일리가 없는 건 네. 아닌데 우리가 통합신당을 만드는 거는 기존의 한국당을 개성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만큼 그 표가 한국당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도 싫다 이거예요. 한국당 이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바꾸라는 건데 그 한국당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통합신당이라는 걸 만들고 당명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이나 그쪽 일부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국당이 체질 변화하기가 어렵다. 만약 기득권을 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구상다리 보수 말하자면 낡은 보수의 틀을 깨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상임 고문께서는 예전에도 지금의 이제 한국당 계열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도 계속 내부적인 개혁을 계속 주창해 오셨던 분인데. 예, 그러다 잘렸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대통합을 내걸었는데 처음에요. 예.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예. 대통합이라고 얘기하면은 보수 강경적이라고 얘기한 이른바 태극기 세력도 예.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 공화당도 돼 있지만 홍문종 의원도 신당하겠다 그러고 또 요즘 뭐 김문수 전 지사도 신당하겠다 그러고 요새는 뭐 신당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아서 요즘 신당 붐이죠. 그러긴 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 통합을 어느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예컨대 지금 한국당에다가 일부 시민단체에 가는 수준의 소통합 예. 아니면 한국당 세보수당과 합하는 중통합 다 통합하는 대통합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향점은 대통합인데 강경 10개 부대까지 포함한 쪽. 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왜 강경 보수 쪽을 넣지 않았느냐?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옳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여당도 지금 청와대도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극좌죠. 극좌 몸주이고 또 이쪽도 여당과 청와대는 다 틀렸고 우리가 옳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또 극우죠. 예. 어느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는 거는. 그래서 그건 빼고 극좌나 극우는 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은 일단 하나로 모이고 이게 모이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쪽 말하자면 김문수 쪽이나 안철수 쪽이나 그쪽 또 신당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 홍문종 쪽이나 뭐 조원진 쪽이나 결국은 큰 틀에서 중도 보수의 틀이니까 결국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범보수의 대통합으로 봐야죠. 한때는 굉장히 같이 많이 움직였던 김문수 전 지사 근래 왜 강경 보수 쪽으로 행보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뭐 강경파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그 뭐 생각이 그러니까 탄핵을 두고 갈리는 점이 탄핵은 하나의 시대적 역사적 그 하나의 그 상황으로 시대적 산물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이 주장하고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잘못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서로 딱 같이 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탄핵 자체를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그 생각이 좀 쉽게 접근되기가 좀 어려웠죠. 네. 안철수계 어떤 김영환 전 의원과 또 문병호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이요. 협동에 합류를 했지만 안 전 의원은 별도의 뭐 실용적 중도를 표방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영환 의원이나 문병호 전 의원이 이제 그 관계된 전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같이 했던 적이요. 전 국민의당의 원외위원장들 한 50여 명이 이제 이번에 투합으로 들어왔는데 했는데 그쪽은 요구가 그거죠. 보수 투합만 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중도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투합으로 하면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서 중도 실용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하니까 노선은 우리와 같습니다. 같아 국민들이 판단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만 보면 원래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노선이 중도 실용이거든요. 뭐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 철학이 중도 실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이 뭐 새로 나온 용어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통합신당이 추진하는 것도 중도 실용이죠. 중도 실용 정책을 표방하는 거지 무슨 극보수라든지 뭐 이런 거 낡은 보수를 지향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안철수 신당이 주장하는 거나 지금 통합신당이 주장하나 지향하는 이념은 같습니다. 같는데 이제 사람이 막 똑같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져서 저렇게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힘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가다 보면 같은 뭐 중도 실용을 하는데 흩어져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통합의 계획이 오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안철수 신당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내각제라든지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정치 체제가 이렇게 되면 다당제 연립 정부가 수립되니까 다당제가 맞아요. 그럼 지금 뭐 신당 붐이 맞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개헌하기 전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 중심제는 양당 체제거든요. 여야 양당제. 그러니까 여야 양당이 서로 과반수를 넘기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을 바꾸지 않은 이 체제에서 다당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한국당 상임 고문 맡고 계시니까 직간접으로 당 일에 관여하시겠네요. 뭐 당 일은 원래 상임 고문이라는 게 그야말로 상임 고문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간접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뭘 드리려고 하냐면 황교안 대표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 종로 얘기 나왔다가 뭐 다른 지역 용산 양천 뭐 이런저런 심지어는 비례대표 아니면 아예 불출마 얘기 나오고 있는데 험지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너무 미적대는 거 아니냐. 어제 뭐 공간 얘기 나오면서 이석연 의원의 경우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이거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지적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당에 뭐 직접적으로는 관계하지 않고 뭐 간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게 잘 안 되는데 황교안 대표에게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 중도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마음을 비우고 출마도 하지 않고 나는 자리도 내놓겠다. 통합만 되면 나는 좋다. 이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서 내하고 한판 붙자 그러니까 좋다. 붙어보자. 하고 과감하게 종로에 나가서 붙어서 그야말로 중도 보수 진영의 힘을 보여주든지 이 두 가지지 뭐 다른 험지에 나가겠다 딴 데 나갔다 하는 거는 의미도 없고 이미 시기도 늦었고 뭐 그런 의견 전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견 전달을 간접적으로 그야말로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종로에 나간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 개인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전체 이미지가 걸려 있고 당의 이미지가 걸려있고 개인의 이미지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수의 문제, 중도 보수의 문제, 당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 때문에 종로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이 국회의원 하나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뭐 가만 앉아서 쉬운 비례나 가든지 하지 뭐.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국회의원 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1당의 대표인데.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한 달 이상 동안 결정을 하지 않고 놀랑거리를 만드는 겁니까? 그분이 원래 성격이 오래 끄는 성격인 것 같으니까. 좀 속도를 요하는 정치권에는 그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타이밍이라는 게인데.
한국당은 뭐 비례위성정당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이 좀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 내가 한국당 사인고문이지만은 네. 그렇게 미래한국당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만드는데 무슨 저 불출마했는 의원들 대표로 하고 뭐 또 무슨 그 대표부터 의원들이 가서 뭐 축사하고 미래한국당을 만들려면 저는 한국당의 현재 한국당 사람들과 관계없는 그야말로 왜 방송에서 외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좋다. 뭐 제야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제3의 사람들이 정말로 참신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당을 하나 만들어라. 직접 관여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한국당 우리는 관계하지 않겠다. 만들어 갖고 당신네들 당의 노선이 우리 한국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노선, 우리가 막 중도 실용주의 노선 그것만 같이 하면 좋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든지 누가 관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제3의 당으로서 새로운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 건 몰라도 지금 한국당이 자기네들 사람 내보내갖고 저 위성정당 만드는 거 그것도 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정치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짧게는 이번에 총선에 임하는 자세, 길게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에 저는 출마하지 않고요. 단 후배들, 좋은 후배들이 좀 많이 당선되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니까 뭐 현실 정치는 이제 한 발 물러서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못한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헌을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나라의 틀을 다시 바꿔야 한다. 요 두 가지는 좀 후배 정치인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뉴스엔 쓴소리 단소리 오늘은 지금까지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이시고 또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신 이재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던 한파는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해안에 이어서 수도권과 충북 또 전남 일부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